안녕하십니까? 3월 9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37만 9,66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3만 7,266명, 완치 119만 4,656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5,000명 수준까지 하락하여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록 증감의 폭이 큰 편이지만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최근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연과 관련해 6월이 돼야 하루 100만 명 접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월 3천만 명에게 접종하기엔 현재 백신 공급량이 부족하다며 6월이나 7월이 되면 백신 공급이 월 2,500만 회에 도달해 하루 100만 명 접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건부 장관은 6월까지 총 9천만 회 분량이 공급되기에 4,500만 명이 상반기 접종을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체 인구 2억 7천만 명의 70%인 1억 8,155만 명에게 무료 접종을 하기로 하고 연내 접종 완료를 목표로 세웠지만 계획보다 10배 느린 속도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군 당국은 1만 명의 군인이 백신을 놓을 수 있도록 훈련받고 있다며 이들이 일선에 배치되면 접종 속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와 교민주재원 백신 접종과 관련해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민간 기업이 국영제약사로부터 백신을 구매해 직원과 직원 가족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규정을 내놨으나 외국인 근로자를 접종 가능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가 민간 기업 접종을 정부에 처음 건의했고 수요 조사도 맡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코참 수석 부회장은 상공회의소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만 우선 가능하다고 답해 대다수 교민이 가지고 있는 단기 체류 비자까지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업에 속하지 않은 교민 자영업자, 개인들은 한인회를 통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요청 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인도네시아는 접종률이 목표치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패척결위원회에 구금된 부패 용의자들이 코로나 백신을 먼저 접종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부패척결위원회는 남부 자카르타 본청 인근 시설에 구금한 61명의 부패 용의자들 중 39명이 지난 2월 18일 1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위원장은 용의자들 중 20여 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백신 접종을 결정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한편 부패척결위원회 직원들 사이에서도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1,738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긴급 진행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자국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어선 총결첩을 침몰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바탐주 검찰청과 함께 영해에서 납포한 베트남 국적 선박 8척, 말레이시아 국적 선박 2척을 침몰시키라는 법원 판결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선 선체에 구멍을 내고 모래주머니와 물을 이용해 바다 밑으로 가라앉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바탐섬 앞에서 불법 조업 어선 침몰식을 열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17,000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영해 침범에 단호하게 대처해왔으며 특히 조코위 대통령 일기 내각 해수부 장관은 5년 임기 동안 인도네시아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외국 어선 총 500여 척을 수장시켜 바다의 수호 여신으로 불린 바 있습니다. 다만 납포 어선을 모두 침몰시키지는 않고 경매에 붙이거나 교육, 연구용으로도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은 발리, 메단, 반둥, 마카사르, 수라바야 등 5개 도시에서 다수의 경전철과 지하철을 정부 예산 지원 없이 국부펀드나 투자기관의 자금으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정부 예산만으로 대량 운송 인프라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국부펀드를 통한 자금 조달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암본 팔렘방, 남술라웨시 가롱공의 항만 건설과 5개의 공항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한편 재무부 장관은 미래 인도네시아 경제성장 동력인 LPI, 즉 주식투자자금, 국채 발행, 외국 투자법인 및 국내 법인 투자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도로, 전기, 통신, 상수도 및 고속도로 등 사회기관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은 투자기관을 통하여 조달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유니콘 기업 1위 고젝과 2위 토코피디아가 합병에 합의하였습니다. 합병 후 기업 가치는 35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병된 기업의 지분 중 60% 주식은 고젝 주주가, 40% 주식은 토코피디아 주주가 갖게 될 예정입니다. 해당 합병 회사가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면 BCA은행과 BRI은행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회사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합병 전에 두 회사를 동시에 인도네시아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토코피디아를 인도네시아에 상장하고 고젝을 합병을 한 뒤에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진출을 전통적인 공모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인수합병으로 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을 뜻하는 밀레니얼 세대 고객의 급증덕에 돌풍을 일으키며 7개월 만에 거래량 기준 5위에 등극한 현지 온라인 증권사 아자이브는 현지에서 사랑받은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한지평 역을 맡은 배우 김선호를 모델로 기용했습니다. 배우 김선호는 넷플릭스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VC 투자자로 출연을 했으며 밀레니얼 세대에게 투자를 권유하기에 적합한 이미지를 드라마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기용했다고 광고, 모델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이 인도네시아 증권사 광고 모델로 발탁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증권사 105개 중에 점유율 1위는 미래에셋대우가 차지하고 있으며 NH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의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진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취식금지인 공장 내부에서 취식했다는 이유로 발길질 등 갑질을 행한 한국인 남성의 모습이 SNS에 퍼졌습니다. 영상 속의 남성은 인도네시아인 여성 근로자들 사이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곧이어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발로 차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남성은 발차기 이후 허리에 손을 올리고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큰 소리로 훈계를 이어갔습니다. 피해 근로자 측은 이 남성의 행위로 인해 음식물이 튀었고 손등을 긁히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태광실업 측은 공장 내 위생을 위해 내부 취식이 금지되어 있는데 보안 담당자가 지나가다가 여성 근로자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음식물 봉지가 바닥에 있음에도 근로자들이 안 먹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보안 담당자가 화를 못 참고 음식물 봉지를 발로 찬 것이라며 사내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바로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측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사과했고 해당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700종 이상의 조류가 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사라진 지 172년 만에 발견된 새가 있습니다. 해당 새는 참새목으로 이름은 블랙브로어드 바블입니다. 보르네오 토착종인 이 새는 1840년대 단 한 마리의 표본만 있을 뿐 갑자기 자취를 감춰 인도네시아 조류학의 가장 큰 미스테리였습니다. 하지만 한 현지인이 최근에 해당 새를 포획하여 사진 촬영 후 다시 날려보내고 사진을 조류관찰단체에 문의한 결과 블랙브로어드 바블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는 1848년 보르네오 섬에서 발견된 이후 172년 만에 처음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해당 현지인은 멸종한 것으로 추정된 새를 찾아냈다니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며 그저 이전에 잘 보지 못한 새를 본 것이라고 이랬을 뿐 그렇게 특별한 새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